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차세대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한국군에 직접 도입하기 위해 국내에서 성능 운용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로써 과거부터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레드백 장갑차의 한국군 편입, 제7기동군단의 레드백 배치가 정말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사시 K2 흑표 전차, K30 비호와 함께 레드백 장갑차가 함께 운용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7군단이 뿜어내는 순간 화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며 일본의 육상자위대 전부와 중국의 북부전구 기갑부대를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7기동군단의 특성상 예하 사단은 모두 기계화 사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보유. 강력한 잠재력을 레드백 장갑차를 통해 최대치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 영토 독도의 주권을 위협할 국지전 도발을 실행할 시 대마도는 물론 도쿄 상륙 작전을 함께 수행하게 될 K-21 레드백 장갑차의 배치 소식. 방위사업청은 최근 수출용 무기체계 한국군 도입을 일환으로 레드백 전투장갑차를 내년 4월 6월쯤 육군 기계화 부대에서 시범 운용하기로 했으며 한국에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레드백 장갑차와 같은 플랫폼인 K-21 장갑차를 통해 기관포와 증가장갑, 궤도, 엔진 부품 등 생산 라인을 모두 공유하여 가동률을 대폭 상승. 한국군이 레드백 장갑차를 운용함과 동시에 성능 업그레이드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 호주군에서 요구했던 레드백 장갑차에 30mm 기관포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한국 해군 군함의 함포로 사용하던 40mm 기관포를 개조한 뒤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79경장 40mm 한국산 대구경 기관포는 적군의 벙커나 건물에 콘크리트 기둥을 가로로 만들어 완전 붕괴시켜버리므로 이러한 K-21 보병 전투차와 맞닥뜨리는 순간 적군의 보병 중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적군의 보병 전력에 지옥을 선사할 괴물 수준의 기관포를 탑재한 것이죠. 또한 호주군의 요구 조건으로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대신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엠포겟 기능이 적용된 3세대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현궁 미사일은 지상 발사 시 사정거리는 약 3km 이상, 관통 성능은 전차 장갑 900mm를 뚫어버리는 괴물무기입니다. 길이는 약 1.5m, 무게는 대전차 미사일 중량만 13kg 정도로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산 무기 동급 체계보다 약 5kg 정도 가벼워서 휴대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탄두의 작동 방식은 이중 성형 자격 탄두, 대전차 텐덤 형식의 탄두이고 발사 시 직사 모드와 공중에서 내리꽂는 방식의 타버텍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타버텍 모드는 전차의 약점이라고 불리는 엔진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켜 내부에서 폭발시킵니다. K-21 보병 전투차 한 대로 적군의 전차를 여러 대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적으로 헬리콥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지대공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죠. 지상 발사형 한국산 천건 미사일이 검토되고 있는 소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천건 미사일은 LAH 무장 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등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대형 크기의 대전차 미사일이며 지상 발사형 천궁 미사일은 현궁 미사일보다 무겁고 거대해 휴대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더욱 강력한 관통력을 보유하고 유효 사거리가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상 발사형 천건 미사일이 K-21 보병 전투차의 개량 프로젝트에 채택된다면 거대한 미사일의 크기로 인해 포탑의 마운트, 상부에 탑재되기보다는 포탑의 앞부분, 양옆에 장착되어 상부에 탑재된 현궁 미사일과 함께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탱크킬러 K-21의 대전차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군이 보유한 세계 최강 기갑부대 제7기동군단은 대한민국 국군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전차부대 기동군단이며 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군단급 부대 중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기갑군단이며 최상위 기동전 제대입니다. 이러한 7군단에 한국산 괴물무기 레드백 장갑차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결정적인 개량안으로 호주의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첨단 레드백 장갑차에 전자장비와 방어체계를 한국군이 운용하게 될 레드백 장갑차에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레드백 장갑차와 K-21 보병 전투차는 같은 플랫폼 자체와 부품을 공유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레드백은 동체의 크기와 무게를 늘리고 추가적인 증가장갑을 부착했으며 K9 자주포의 엔진과
변속기 파워팩을 장갑차에 탑재해버리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한국군의 레드백 장갑차가 도입되면 K-21 장갑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도 기술적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적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하면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시키며 추가적인 레이저와 센서 전자장비로 미사일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소프트킬 기술과 물리적 대응탄을 발사해 포탄뿐만 아니라 적군의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도 한국군의 레드백 장갑차에 적용될 것입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K-21 예산 편성안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레드백 장갑차의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즉시 장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강대국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를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게 된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진심으로 당황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미래 대마도 상륙작전과 도쿄 상륙작전에 레드백 장갑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군 레드백 장갑차 도입 소식이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그랜드플리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에 배치시키는 것 이외 아프리카와 중동, 동유럽의 분쟁 국가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란 간의 차이점이 발생했네. 자위대의 장갑차는 해외 수출 소식이 전혀 없어. 적극적으로 한국군 평가 시험에 응모하는 것은 방위라는 목적과 함께 수출 목적이 확실해 보인다. 유럽과 호주에 레드백이라는 무기를 확실하게 어필하려면 한국군이 직접 보여줘야지. 판매 전략은 대단해. 하지만 성능 검증이 걸림돌이 될 것. 한국산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불완전한 성능이잖아. 한반도에서는 궤도 장갑차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역이야. 그러나 스시마와 큐슈, 혼슈에는 포장 도로망이 구비되어 있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는 일본을 겨냥하고 개발한 게 확실해졌다. 신형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 사실에 부러움을 느낀다. 일본은 요금만 잔뜩 지불해놓고 89식 보병 전투차를 대체할 새로운 장갑차의 개발이 중단되었어. 자민당과 방위성은 사업을 중단한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네. 한국에 관한 스레드 내용은 그만둬라. F3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엔진을 영국과 공동 개발한다잖아. 한국 산무기보다 이런 스레드 내용이 훨씬 교육적이고 행복하다. 7군단 전용 장갑차가 새로 생기는 것일까? 한국 보병의 기계 화율이 높아지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두쇠 기질이 있던 한국군이 싼 맛에 APC를 퇴역시키고 레드백 같은 IFV를 들여오는 건 정말 의외네요. 동력계만 우수하면 개발도상국도 손쉽게 장갑차를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얼마든지 무겁게 할 수 있잖아. 설계를 엉망진창 만들어도 문제없어. 우수한 동력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독일이기 때문에 한국은 동력계를 수입해서 껍데기만 자국에서 만드는 형식일 뿐이다. 포탑은 호주 및 이스라엘제, 기관포는 미국제로,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제를 탑재하고 파워팩은 독일제를 탑재하는가. 장갑차 차체 이외에는 서양에서 실적이 풍부한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서방 측에서 신뢰하는 견고한 수출 무기가 되고 있다. 이런 무기를 한국군이 가져가는 건 어느 정도 긴장해야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의 한국군 도입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재 레드백 장갑차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부터 기관포 사격, 주행하는 영상까지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 한국군의 레드백 장갑차 도입이 뜻하는 건 해외 수출에 더욱 유리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 수주까지 성공하는 순간 무기 수출 실적에서 한국과 초격차 수준으로 벌어진 일본은 더욱 두려움을 느끼겠군요.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명 대고구려 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